44페이지, 페이지 44페이지 20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는 벽돌공사의 종합문제 부분입니다. 1번은 벽돌벽의 균열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요. 보통 모르타르의 강도나 신축성 차이에서 생기는 것은 균열 원인 중 시공상 결함에 의한 균열에 해당이 됩니다. 균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창대 쌓기가 벽돌 쌓기 중에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죠. 창대 쌓기는 이 벽돌 쌓기 방식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방수를 요하는 것은 창대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벽돌의 강도는 쌓기용 줄눈 모르타르 강도보다 큰 것을 쓰면 안 되죠. 자, 보통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돼요. 자, 이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하고 블록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에서는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벽돌 강도 이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블록에서는 블록 강도의 1.3에서 1.5배 정도로 봐줍니다. 블록에서는 정확히 수치화 시키고 있고요. 블록에서는 수치화를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블록은 전체가 접착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보통 벽돌의 품질 시험은 흡수율과 압축 시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통 벽돌은 무슨 벽돌이 보통 벽돌이라 했겠습니까? 붉은 벽돌.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보통 벽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아니다. 시멘트 벽돌은 보통 벽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적벽체로 수분이 침투해서 벽지가 썩는 피해를 방지해서 겹벽으로 시공한 겹벽이 무엇이다? 자, 겹벽은 이중벽. 자, 겹벽 또는 이중벽 쌓기죠. 이중벽을 겹벽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간 쌓기라고도 칭합니다. 외벽을 방수제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표면에 생성되는 벽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에서 나왔습니다. 시멘트 중에 가용 성분이 보통 저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된다 해서 이 벽이 있을 때 벽에 보통 이런 모르타르를 가지고 이렇게 벽돌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르타르에 뭐가 있다? 석회 성분이 있죠. 이것이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게 되면 빗물이 침투되면 얘가 수산화석회로 밖으로 나와요. 석회 성분이 이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됐을 때 이때 수산화석회하고 누구하고 그래서 거기 써놨죠. 화학기호 CaOH 두 개 있죠. 이것이 바로 수산화석회죠. 유출이 됐을 때 보통 이것이 누구하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CO2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이때 물이 되는데 물이 증발되고 무엇이 탄산칼슘이 흰 가루로 남는 현상이 무엇이다? 백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CaCO3를 형성되는 거죠. 탄산칼슘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백화 현상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침투해서 생겼습니까? 물이 침투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줄눈 모르타 방수제를 넣으면 백화가 감소됩니다. 침투해서 생기니까. 2번, 3번에 정발이 빨리 되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쉽다는 틀죠. 자, 이겁니다. 어느 상태에서 수산화석회하고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산화석회하고 뭐하다?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수산화석회에서 뭐가 됩니까? H2O 물이 증발되면 CaO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석회하고는 중성화로 가는 거예요. 백화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거고 석회하고의 반응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돼서 이건 빠르게 생기는 겁니다. 백화는 빠르게 생기는 거고 중성화로 가면 서서히 진행돼 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발이 빠른 마다 하절기는 안 생기고 뭐다? 정발이 안 돼요. 동절기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 탈행을 가능한 늦춰준 백화 억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거푸집 탈행을 늦게 해주면 이미 뭐다?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석회 성분이 줄고 이미 강도가 나온 상태죠. 그럼 적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공사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서 벽돌벽의 벽체 표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잘 생긴다? 그늘진 곳에 잘 생깁니다. 그늘진 곳. 백화현상은 그늘진 북측 벽면에 잘 생겨요. 자, 햇볕을 많이 받는 남측 벽면은 백화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벽면? 그늘진 북측 벽면에 백화현상은 많이 생긴다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겁니다. 모르타르의 물 시멘트비가 클 때 잘 생깁니까? 적을 때 잘 생깁니까? 클 때입니다. 모르타르의 물 시멘트비가 크면 뭐가 생긴다?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요거는 시방서 문제 다룬 겁니다. 자,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 점토 벽돌이나 석회 벽돌의 경우 처음 일부간 초기 흡수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리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는 자, 우리가 젖어서는 안 됩니다. 조적체가 기본적으로 젖어 있는 상태는 기본적으로 아니 됩니다. 그리고 3번 현장에서 시공연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빈 경우 비빔기계 안에서 비빔 시간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하라는 거죠. 적정 시간 비빔을 하라는 겁니다. 적정 시간. 너무 적게 비비도 재료가 혼합이 안 되고요. 장시간 비비면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모르타르를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시멘트의 소화작용에서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처음 물을 비비고 자 1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는 2시간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적조에서의 모르타르는 몇 시간이라 했어요? 모르타르 사용 시간이 약간씩 다르다 했죠? 모르타르 사용 시간 개념이 조적조에서는 몇 시간? 2시간이었고요. 미장도 몇 시간? 2시간이에요. 미장도 2시간, 그리고 타일은 1시간이죠. 타일은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는 있죠. 방수 모르타르는 이때는 45분이었죠. 45분이었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라우트하고 바뀌어서 그라우트가 1시간이고 모르타르는 2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자, 보강벽돌 쌓기에서 벽돌 공동부 모르타르의 자
및 콘크리트 축차 충전. 자, 축차 충전 공법이 있고 청고 충전 공법이 있습니다. 자, 보강 벽돌 쌓기는 무슨 벽돌? 중공 벽돌이에요. 중공 벽돌에 철근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중공 벽돌. 그러면 구멍이 한 개면 10, 두 개면 20, 네 개면 40. 제발 이 벽돌 아니야. 붉은 벽돌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난 거 있죠. 이거 아니야. 이 벽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공 벽돌이 있어요. 중공 벽돌. 구멍이 한 개 나면 10이고 크게 냅니다. 그러면 두 개 내면 20입니다. 이렇게 두 개 내면 20이고요. 크게. 이건 20이고 40이고 10, 20, 40이 있어요. 벽돌이 있어요. 구멍이 나죠. 여기에다 철근 보강해주고 모르타른 콘크리트 채워주는 게 보강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축차 충전하고 청고 충전이 있다 했잖아요. 청고 충전. 축차 충전은 채워줄 때 있죠. 철근 보강을 채워줄 때 2 내지 3단마다 원래 켜라고 해야 되는데 자, 보통 이거죠. 벽돌이나 블록은 헤아릴 때 원칙은 켜로 헤아리는 게 원칙이야. 켜. 근데 예외로 단으로 헤아리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다. 헷갈려서. 왜 그런가? 실제로 이겁니다. 블록은 켜라고 하고 벽돌하고는 돌은 단이거든 원래. 근데 그게 막 섞어서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단어로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방서 그래 돼 있으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교수가 정확히 써준 사람도 있고 블록을 어떤 사람은 켜로 하고 어떤 사람은 단으로 하고 막 이랍니다. 명심하세요. 단은 처음 봤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스펜 쓰는 분도 있고 간사이 쓰는 분도 있고 경간 쓰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차 충전은 벽돌마다 2 내지 3단마다 충전해줘요. 2 내지 3단마다 충전해 주는 것을 축차 충전이라 하고 청고가 뭐예요? 청높이가 청고잖아요. 청고 충전은 원래 이론상 이겁니다. 청높이 2분의 1만큼 충전해 주는 거예요. 청높이 2분의 1. 2분의 1을 충전해 주는 것을 원래 청고 충전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만큼 쌓을 수가 없죠. 벽돌 쌓기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있죠. 1.5m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2분의 1만 채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두시면서 먼저 거기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축차 충전은 2 내지 3단마다 충전해 주는 거라겠죠.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해놨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에서 2 내지 3단마다 실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은 가는 한봉 등을 사용해서 밀실하게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행방향 줄눈의 공동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은 벽돌 상단과 동일면 이상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5번을 꼭 알아두세요. 1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은 무슨 줄눈? 세로 줄눈이죠. 공동부의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 높이 벽돌 상단까지로 하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벽돌이든 블록이든 똑같아요. 보강했을 때. 벽돌이나 블록이나 다 보강했을 때 블록이나 벽돌 전부 다 똑같아요. 어디까지 벽돌이나 블록 상단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작업 종료하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뭐가 생깁니까? 올해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철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울 때 블록 상단까지 채우면 안 되고 어디까지? 50mm 아래까지 50mm 하단 여기까지만 채워라 이거야.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서는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뭐가 시공 조인트 있죠? 시공이음, 시공줄눈이 생기죠. 시공줄눈을 블록 속에 두라는 거예요. 시공이음을. 하루 작업 종료하면 다음 칠 때 이어붙기 시간 간격으로 연결 시간 차이가 나죠. 그 연결 다 된 데도 다시 붙기 때문에 시공이음, 시공 조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록 상단에다 두면 안 된다. 줄눈에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자, 블록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죠. 자, 요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 자, 1번,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라도 내력벽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거 완전 틀리게 해놨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블록조는 철근 보강 안 하더라도 내력벽 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보강 블록조든 일반 조적 블록조든 다 똑같아요. 자, 보강 블록조든 조적 블록조든 둘 다 내력벽 될 수 있죠. 내력벽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이면 됩니까? 내력벽 두께는 15cm 이상 되면 돼요. 150mm 이상. 내력벽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장막 블록조 있죠? 장막벽만 비내력벽의 블록조도. 이 블록조도 장막벽은 아니야. 장막벽은 이거는 비내력벽. 이건 두께 관계없어. 얘만 비내력벽이라고 했잖아요. 장막벽. 장막 블록조는 비내력벽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건 두께 관계없어요. 장막은 어떤 경우도 비내력벽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블록을 그 부집처럼 활용하면 콘크리트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조 계곡에는 되도록 인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가 이거 보고 이놈들이 인방을 내겠구나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지문을 하나 딱 쓰더라고, 기출문제 옛날에. 그래서 이놈들 인방 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답은 1번에 만들고. 그래서 인방이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앞전에도 인방에서 답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방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로움보다 가로홈이 블록조의 구조 내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로홈에 주의하라 했겠죠. 가로홈. 그리고 테두리 보는 분산된 벽체를 일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테두리보가 이렇게 이제 끝에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테두리보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끝내버렸어요.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 두시고요. 테두리보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 25번에 자, 블록의 자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블록의 자재. 자, 이 자재는 시방서 내용입니다. 자,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의 치수하고 사춘 모르터에 쓰이는 모래의 치수는 다릅니다. 최대의 개념이. 왜냐하면 줄눈 모르터로 표준이 몇 미리? 10mm이기 때문에 모래가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2.5mm를 최대 치수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춘 모르타르는 얼마다? 최대가 5mm가 되는 거예요. 최대 5mm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틀려져요. 줄이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춘 그라우트의 자갈 최대 지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되는데, 공사 시방서에 없을 경우는 공동부의 일정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또는 2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의 블록 최소 살도 2분의 1이 너무 크죠? 2분의 1이면 둘이 부딪히면 블록 살되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동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유동화재는 뭐라 했겠습니까? 유동성을 족하게 해서 넣는 혼화재라 했겠죠? 그래서 이 유동화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블록에서는 꼭 주의하십시오. 용적으로만 따집니다. 무엇으로?
용적으로 12%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질량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는 뭘로만 따진다? 용적으로 합니다. 용적 부피로 한다. 체적으로 한다. 용적으로 따진다는 게 용적으로 여기에서는 용적으로 질량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6번하고 28번까지는 꼭 하세요. 이번에도 또 하세요. 블록은 이번에도 또 하세요. 블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3타로 낼 것 같습니다. 자, 18회, 19회, 이제 올해 20회도 연속으로 하십시오. 제가 잘 하라는 거 잘 안 하는데 냈던 거를. 근데 다르게 냅니다. 계속 다릅니다. 18회 때, 19회 때 틀렸어요. 다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승인 없이 물추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추김 안 됩니다. 물추김 해서는 안 된다. 잘 기억하세요. 물추김 상태로 보관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블록은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을 방지하고 모르타르마다 체크,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죽여서 모르타르 경화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의 물추김은 주의하십시오. 블록의 물추김은 이거예요. 그러면 단순 조적일 때, 단순 조적조일 때는 이때는 뭐다? 모르타르 접착부만 합니다. 모르타르 접착면만. 모르타르 접착면만 뭐다? 물추김합니다. 접착면 이것만 적당히 물추김하면 돼. 적당히 물추김이에요. 아니, 블록에 와야 돼요. 물추김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조적조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보강 블록조는요. 보강 블록조는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 물추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 물추김 안 합니다. 보강 블록조에서는 콘크리트용 블록 물추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인방 블록. 인방 블록은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조에서는 충분한 물추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추김 정확히 공부해 놓으세요. 아마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번 시험에는 준비를 좀 해 놓으십시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모르타르 그라우트 비빔 시간은 기계에서 사용한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되며, 기계 비빔이 뭐다?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작은 경우 손으로 비울 수 있지만, 그리고 최초의 물을 가해 비운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굽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대비빔도 금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7번 보시면, 자, 블록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 단순 조적 블록쌓기에서 세로 줄로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무슨 줄론? 막힌 줄론으로 공사해야 됩니다. 자, 보강 블록조만 뭐로 한다? 통줄론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살두께 큰 편을 어디로 간다? 위로를 보면 돼. 아래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 이걸 이상하게 미사역을 써가지고 큰 편을 위로 가기 위해 쌓는 것은 아까 이겁니다. 아까 무슨 모르타를 위에 얹어야 됩니까? 줄눈 모르타를 했죠? 줄눈 모르타를 위에 얹기 위해서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 돼요. 줄눈 모르타를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살두께가 얇으면 줄눈 모르타를 얹을 수가 없죠. 많이 안 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두께가 두꺼운 큰 편이 위로 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 너비는 마다 10mm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향줄을 할 때는 흑선을 사용해서 줄눈을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작업 종료 시 새로 주는 공동부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탓을 높이는 블록 상단까지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으로 50mm 아래에 두라겠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 보강용 철망은 샵 원래 넘버인데 여러분들 샵이라 하지? 샵 8번에서 저희는 그냥 남바로 있습니다. 남바 8번, 남바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샵이 뭔가 하면 철선의 표시기호예요. 이게 샵이 이거 철선의 뭐다? 표시기호예요. 철선의 표시기호가 샵이에요. 넘버입니다. 넘버 8번, 넘버 10번. 자, 이걸로 하는데 가스 앞접이나 용접한 걸 사용. 이것이 뭐다? 용접 철망이죠. 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철선 10번으로 하면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철선은 가르쳐 줄게요. 뒤에 번호 수치가 커지죠, 숫자가. 그러면 가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수치가 작으면 굵은 철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8번이 옛날 뭐라고 했는가? 현장에서 반생이라고 많이 불렸던 철근이에요. 반생. 현장에서 굵은 철근은 반생 이랬거든. 그리고 옛날에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결속선하고 막 이런 거는 이런 게 할 때는 그 넘버 18번에서 한 20번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옛날에 저겁니다. 그 부지 빡 좋아질 때 썼던 거 있죠. 폼타이 용어로. 옛날은 폼타이가 없었고 바깥에 목재대 가지고 목재 그 부지 했을 때 있죠. 철선가 이래 좋았잖아요, 맞죠? 옛날에 거기 넘버 8번이고 오시면 됩니다. 그 보면서 밑에 해설도 한번 봐두세요. 해설에서 이제 봐둬야 될 거 저거 꼭 봐두시고, 거기에서 5번에 하루 쌓는 높이는 두 분이나 내가 문제는 안 다룰 거예요. 하루 쌓는 높이는 얼마? 1.5m예요. 그래서 이걸 1.8m로 내는 이유가 아까 그거예요. 아까 인방 있죠? 인방에 재료 제한을 두는 폭이 얼마다? 1.8m 기준이거든, 넘을 때. 아까 했죠? 1.8m 넘을 때 초과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이나 뭐다? 철골 인방을 써야 되는 기준이 뭐다? 1.8m 기준이거든요. 그거 하고 바꾸는 거야.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점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앞에는 냈어요. 모르타르는 그라우트를 사추만 높이 몇 켜? 3켜. 이건 이제 3켜를 5켜로 해가지고 이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한 3원 5로 원칙이고요.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냈고 뒤에 거 그거 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강볼록 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벽에 세로건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세로건이 사실 뭐 얘가 주건이죠. 또 혹시나 모르니까 종건이라고도 설명해. 종건, 세로건, 또 수직철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겁니다. 얘가 사실 뭡니까? 주응력을 받아주는 주건이죠. 메인입니다. 세로건이. 벽에서는 세로건이 메인이야? 수평건이 보조건이야? 항상 뭐가 메인이다? 세로건이 메인입니다. 우리도 주뼈대가 세로잖아.
옆으로 가는 게 주뼈대? 갈비뼈가 주뼈대 아니죠? 자, 그리고 2번에 새로 그는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건하기 전에 먹매김하여 기초판 철근 위에 정확히 위치에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배건하고. 그거죠, 이건.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이전에 철근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세로 그는 원칙적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 위청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철근은 이염하지 않고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거, 이거 기억하세요. 정착이 나오면 무조건 얼마라 했어? 정착은 40배로 가라 했죠. 정착은 40배. 갈고리인데 혹시 갈구리라고 쓰는 인간들이 있다. 원래 갈구리가 표준인데 갈구리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몇 도? 180도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기둥이나 보의 주 갈고리는 원칙은 두 가지가 표준 갈고리잖아요. 180도 있고 90도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얘는 무조건 몇 도? 180도 갈고리입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 및 모르타의 세로 피복 두께. 자, 이겁니다. 피복 두께. 보강의 피복 두께 기본은 20mm로 갑니다. 명심하세요. 보강 피복 두께는 몇 mm로 간다? 20mm로 가면 돼요. 자, 이것만 인방볼록만. 인방볼록의 나중에 피복 두께, 인방볼록에서 피복 두께만 30mm예요. 이때만 30mm 이상이고요. 인방볼록은 수평부재이기 때문에 틀려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인방볼록은 인방보 대신에 현장에서 기성 인방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인방볼록 가지고 인방보를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개구보가 있을 때 인방보 대신 얘를 인방볼록 싸가지고 여기다 이제 철근 넣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힘을 받죠? 아예 다른 거는 압축력을 받는데 얘만 뭘 받아요? 힘 모멘트를 받잖아. 맞죠? 힘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얘만 피복 두께가 몇 cm? 3cm야. 처지거든. 그래서 얘만 3cm고 나머지는 다 몇 cm? 2cm로 가면 돼. 다른 건 다 압축받거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준 알아두지. 피복 두께는 기본이 20mm로 가지고 인방볼록만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인방볼록 쌓기에 대해서. 인방볼록 쌓기는, 인방볼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아 주시면 됩니다. 인방볼록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해야 돼. 나중에 철근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턱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방볼록은 창문틀 좌우벽이 얼마 이상? 200mm 이상 물려주면 돼요. 자, 인방보도 똑같아요. 인방보든 인방볼록이든 좌우벽에 물리면 얼마다? 20mm, 200mm입니다. 20cm 이상 돼야 돼요. 최소가. 근데 조건이 없으면, 도면에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으면 얼마? 400입니다. 그래서 40cm 이상 물려주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그라우트 부어 넣을 때 인방볼록의 전체를 물추김하면 안 돼요. 아까 인방볼록은 어디만 물추긴다?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볼록은 전체 물추김, 충분한 물추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볼록은 전체 물추김하면 수축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볼록은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살두께가 어떻게 달라요? 살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수축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물추김을 안 들어가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철근 피복 두께는 최소 얼마다? 30mm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볼록 쌓기 수평줄 내 와이어 메쉬를 사용한, 와이어 메쉬는 뭐라 했어요? 용접 철망입니다.
와이어 메쉬는 용접철망이에요. 그럼 용접철망은 사실 뭐 대신에 가로근 뭐 행근이라고도 하고 수평철근이라고 돼 있고, 예. 그래서 가로근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는 가로근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접철망은. 자, 그래서 행력장으로 행력장할 수 있으면 전단장에 보강할 수 있고, 수직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만 경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수직 하중 경감은 안 돼요. 자, 만약에 와이어 메쉬를 넣어주면 수직 하중이 경감되면요, 어디에 안 넣어줄 리가 없죠.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만 경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교차부 보강이나 균열 방지 목적은 됩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수직 하중을 뭐 하는 효과가 있다? 분산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경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줄여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31번. 자, 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조적구조의 종합 문제입니다.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강볼록조는 볼록에 빈 구멍에 철근과 콘크리트 넣어서 보강한 것은 통전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간 쌓기는 방한, 방음, 방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또 방수 빠졌다 끄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화벽돌은 내화 성능 향상에 물추기를 충분히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벽돌 내쌓기는 벽돌의 벽면에 내밀어서 쌓는데, 벽돌의 벽면 중간에 한 켜씩 내서 8분 1부 두 켜 내주면 얼마? 4분의 1비를 내밀 수 있죠. 그럼 내쌓기 이렇게 지문 한 줄 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많이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아까 내쌓기는 무슨 쌓기로 하락했어요?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로 하락했잖아. 마구리 쌓기 해야 돼? 이건 길이 쌓기로 하면 안 돼. 길이 쌓기가 아닌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구리 쌓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개구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를 이렇게 다룬 거예요. 종합 문제 조적 구조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낼만큼 냈고 막 이래 되면요 고민이 많이 생겨요. 왜? 새로 내긴 내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시방수도 이제 많이 따라가고, 그래서 올해 블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블록이 한 번 더 내고 막 종합 문제 많이 갈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자, 다음 조적식 구조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을 내가 나왔습니다. 자, 조적식 구조인 각 층의 벽은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실 이거잖아요. 조적식 구조는, 자, 여러분 이거죠. 이야기했죠. 조적식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조적식 구조 하다가 조적 구조하고 이래 나오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적 구조는 사실 뭘로 힘을 전달합니까? 힘의 전달이 압축력이죠. 압축력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조적 구조. 왜냐하면 벽돌의 강도가 무슨 강도? 압축 강도가 크잖아요. 나머지가 약해요. 편심이 생기면요, 이게 돼.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부재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일치되는 것을 편심이라 안 하죠? 편심 하중이 생긴다는 것은 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틀려지면 힘 모멘트나 전단력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붕괴되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축심 하중만 작용하도록 해야 돼. 축심에. 그러면 그 부재 중심과 무게 중심이 뭐다? 일치되는 축심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편심 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 벽의 두께는, 칸막이는 내력벽이에요, 비내력벽이에요? 비내력벽이죠. 자, 칸막이 벽은 최소 두께가 9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90mm 이상으로 대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칸막이 벽은 항상 90mm 이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직상층에 칸막이 벽이 바로 위층에 직상층에 칸막이 벽이 설치되면 틀려져. 칸막이 벽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틀려요. 중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틀려집니다. 이런 구조물 설치하면 틀려져요. 구조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19cm, 190mm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 벽은 조건이 안 나오면 최소 기준은 얼마다? 9cm입니다. 90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 두께가 최소 기준이 얼마? 150mm, 15cm로 가는 거예요. 15cm로 가고 어떤 조건 안 주어지면. 그 다음에 3번에 폭이 1.8m 넘을 때는 자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위딘방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층 계급부는 뭐다? 통일 수직선상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층 계급부는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균열 방지상 유리합니다. 아래 위층에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동일 위치에 배치하고 계급부 나비도 일치시켜 주는 게 좋아요.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하면서 계급부 폭도 일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적 구조인 내쌓기장은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 건식석재 앵커 긴결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건식공법은 이겁니다. 건식과 섭식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철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물은 다 써요. 돌은 그냥 쉽게 얘기죠. 낮게 쌓는 데는 필요 없지만 건물의 외벽에 설치할 때는요 다 설치합니다. 철물은 다 쓰되 이겁니다. 건식과 섭식의 차이점은, 건식은 모르타르를 안 채워져요. 그 모르타르 사용 여부 가지고 건식과 섭식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섭식은 뒤에 뭐다? 모르타르를 채워줍니다. 모르타르 충전을 하는 거고,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건식이에요. 건식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자, 보통 철물이 상하부에 4개, 위에 2개, 밑에 2개는 기본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이겁니다. 상부의 끝하고 하부의 지지죠.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사다리에 올라갈 때 자기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합니까? 손으로 지지합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다리로 자기 몸무게 지지하지 손으로 몸무게 지지하면 힘들어 죽어요. 맞아요? 손의 힘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하부 것이 뭐다? 지지용이고 상부 것이 고정용입니다. 고정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식석재 부침공의 두께는 얼마 이상? 30mm. 자, 왜 되는가 하면 건식석재는 뒤에 채워주지 않잖아요. 모르타르를 안 채워줘. 그러면 얇게 되면 쉽게 부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미리가 제한이 있는 거다. 30mm 이상으로 하라고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1번, 2번은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여기 기출문제인데 한번 봐두세요. 자, 그러면 건식공법이 섭식공법보다 유리한 점이 그죠? 섭식은 뒤에 모르타르를 충전하잖아요. 맞죠? 그럼 모르타르 충전은 계절에 영향받죠? 맞죠? 그러면 동기공사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얘는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건식이잖아.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야. 이겨낸다는 게 아니고요. 건식공법과 섭식공법의 차이점을 공부를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식이 계절의 영향에 관계없이 공사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누가 공사 속도가 빠릅니까? 건식이 빠르죠. 건식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시공의 정밀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섭식공법은 나중에 이 모르타르를 충전해 주니까 백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백화의 우려가 건식공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 같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야. 아, 이걸 낸다는 거 아니고 여기서 혹시 지문은 쓸 수 있다. 지문은 쓸 수 있다. 그럼 1번, 2번 가지고 다룰 거야. 아, 답이 됐던 놈은 지문 나와. 1번은. 명심하세요. 1번은 또 공부해요. 1번하고 2번 정도 지문은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 정도는 삐리리 해. 얘는 1번하고 2번 지문만 괜찮은 지문이야. 그리고 내가 출제해도 1번에서 출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출제해도 이게 됩니다. 아니면 2번으로 가거든. 건식과 습식의 차이점 가지고 내거든. 이 점을 봐두시고 그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재 흡수율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자, 강도는 하대 안사응순입니다. 강도는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흡수율은 보통 반대인데 저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하강하고 대리석이 차이가 있어요. 대리석이 흡수율은 적습니다. 대리석이. 그래서 조금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대리석이 흡수율이 더 적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6번 문제 있죠. 요거 뭐 간단히 한번 보세요. 석재 표면 조밀이한 가공법 순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설개론의 돌공사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4문제가 나왔거든요. 4문제가 나왔는데 그 4문제 중에 2문제는 대리석이 답이 됐고요. 한 번은 이거였습니다. 압축 강도. 아까 앵커 긴결공법이죠. 하나는 그 문제였고 하나는 저겁니다. 강도 순서를 냈거든. 3회인가 4회 때 그때 냈는데 하대 안사 응인데 응은 빼고 하강암 대리석 안사는 사함 4개 가지고 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순서 다룰까봐 요거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매정, 도, 잔, 물 요 정도 한번 간단히 봐두십시오. 그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은 요거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대리석 개념에서는 대리석은 자 단점이 뭐라 했어요? 자, 이 불에 약하다겠죠? 산하고 어떻게? 하열에 약합니다. 자, 여기 약합니다. 산과 하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산, 하열에 약하고 그래서 내하구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5개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겠죠? 부적합합니다. 이런 풍화현상 이런 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석은 그래서 뭘로 청소한다 했어요? 걸레로 청소한다 했죠? 마른 걸레든 물걸레 둘 다 돼요? 걸레는 다 돼. 산으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걸레로 청소하면 돼. 옛날은 마른 걸레 밖에 안 됐었거든. 지금 시방서는 물걸레 다 돼. 마른 걸레. 걸레로 청소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돌구조는 나오기가 좀 힘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부터는 뭐 차트 바뀌니까 잠깐 휴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